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성장 강석입니다. 김종천 이사장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저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 김종천 친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종천 친구는 참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혹시 여기 반말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친구에게 저한테도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 쓰고 새까만 후배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하여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참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막말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말은 남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김종천 친구는 남을 항상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그런 친구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청에 가르치기가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끝까지 시설만까지 듣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천 이사장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아주 경청하는 인내를 가지고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입니다. 저하는 근무가 많이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가 묻고 대답하다. 참 궁금합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마도 지금까지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답을 찾은 내용이 이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을 통해서 그의 해안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주인공이죠. 김종천 저자님 여러분 무대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만큼이 없었는데 시간이 거의 되자마자 이제는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청해야 될 것 같아요. 2, 3일 전부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이 걱정을 하고 오늘 또 오실 때 못 오실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온 찬 공기 마시면서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을 쓸 때는 오히려 마음이 상당히 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안 보던 앨범도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 뭐 100일 사진도 올려놨는데 출발을 100일 사진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공적인 부분을 써내려가면서 오늘 이 출발을 생각하고 1년 전부터 써내려갔는데 쓰면 쓸수록 사적인 부분은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공적인 부분을 쓰면서는 막 열불도 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갈등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자연인으로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책 겉표지 뒷면에 보시면 저의 어떤 사명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 교수님께서 104세대는 2년 전에 그분이 다큐멘터리 같은 강연이 나오고 책을 봤을 때 그분이 65세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용기를 또 갖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올해 60이 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운 좋게 많은 좋은 분들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의 저 삶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대한민국 후세들을 위한 그 사회의 봉사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앞 세대가 절대적 빈곤 문제를 겪었다면 저희는 상대적 빈곤이나 양극화의 문제를 겪었죠. 다음 세대는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겪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이끌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전 가장 여러분 앞에서 제 다짐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는 생각에서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벤트 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해서 제2의 도시에 걸맞는 터미널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노포동에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가보시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제2의 도시에 터미널이 저럴까? 혹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 복합 시스템 만드는 건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상 복합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가가 생겼으면 그 공가를 문화 환경 콘텐츠를 유치를 하든지 그 회동수원지나 스폰의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뭔가 시대에 맞는 병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침례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병원 6년째 지금 저기 방치되어 있는데요. 6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보험자병원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자병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일산에 경기도 일산의 보험자병원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 수가를 정할 때 이 수가가 적당한지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공단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저희가 금정에 부산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원하는 것이지 보험자본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점이 조금 핀트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 6년째 방치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 특히 금정구가 양산, 부산대 병원도 있긴 합니다만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20-30분 내로 1차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데 종합병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 시스템입니다. 응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태광산을 보시면요. 30년째 스레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간 재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레트 지붕이 20년에 30년 지나면 발암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 공중보호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나 시의회에서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그 기업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시 지붕을 교체하든지 새로운 뭔가를 변화하든지 공중보호를 위협하니까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금샘도 40년 전부터 20년 계속 MOU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MOU 체결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는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금사 지역 한때 인구가 서금사 회동 지역의 인구가 11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3만 명 정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거의 그 동네 자체가 완전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있는데요. 재개발은 또 민간 차원에서 할 문제고 공공에서는 재개발과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 재생 산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회로 모여서 시민 공청회를 하든지 외국선 타운홀 미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이런 곳에서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집은 이미 아파트가 있고 하는데 인프라가 새로운 것도 안 들어오고 있는 것조차도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금정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저만 문제를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고 함께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이 초중고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출이 너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사립대학도 있고 뭐 공립대학도 있지만 다 국립대학이다 아니 올인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학교법인 아닙니다. 학교법인은 뭐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설치하지도 않고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재정 자체가 공교육에 특히 대학재정에 투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재정 자체가 너무 국립대학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립대학, 민간대학에도 제대로 편성만 한다면 금정구의 가톨릭대학이나 부산외국대학이나 대동대학도 세계 못지않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께 예, 나의 다짐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17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 전공을 살리고 또 사회 경험을 살려서 후세대들한테 그렇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결과보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그 결과와 과정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